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요, 프라미서리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미서리 노트, 자 뭘까요? 자, 여러분들 프라미서리 노트는 뭐냐면요, 한국말로 약속어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프라미서리 노트는 그 일종의 인스트루먼트, 예, 돈을 지불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자, 프라미서리 노트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막 어음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니까 수표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큰 종이에다가 써요. 여기다가 앞에 뭐라고 쓰냐면 프라미서리 노트라고 쓰죠. 자, 약속어음. 지금 이 돈을 너한테 빌려주는데 네가 이 돈을 얼마 이상씩 계속해서 갚는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는요, 프라미서리 노트는 인스트루먼트 일종이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틀에 딱 맞춰서 적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수표나 이런 거 할 때 날짜 적어야 되고, 누가 받는지 적어야 되고, 금액 적어야 되고, 누구한테 지불합니다라고 해서 서명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건, 그러니까 프라미서리 노트나 아니면 이런 수표나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게 그 지급성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성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뭐가 된다? 계약이 될 수는 있지만 어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불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프라미서리 노트는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있을 때 내가 돈을 받아요. 근데 차용증은 계약이에요. 근데 돈을 받았다, 돈을 빌려줬다를 쓰는 거가 이제 보통은 차용증인데, 프라미서리 노트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얼마씩 해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00불을 빌렸어요. 5,000불을 빌렸는데 지금 5,000불을 빌리면서 차용증 내가 돈 5,000불 빌렸다, 이거보다는 프라미서리 노트는 자, 이 5,000불을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불씩 5년 동안 갚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트. 결국은 노트는 그냥 필기하는 게 노트잖아요. 근데 어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노 트랜잭션이다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가격이 5만 불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3만 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3만 불을 주고 자, 2만 불은 노트로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라미서리 노트를 쓰자는 얘기예요. 3만 불을 계약 이제 5만 불이에요. 비즈니스 가게가 5만 불인데 3만 불을 줬어요. 그럼 2만 불이 남죠. 그 2만 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너한테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만 불을 5년에 얼마씩 나눠서 갚겠다. 이런 식인 거죠. 프라미서리 노트 여기 보시면 딱 금액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쉽게 10,000불. 자, 10,000불을 몇 년 동안 10년이라고 하죠. 계산하기 쉽게. 10년 동안, 이거 여기서 이제 10년 동안 10,000불을 10년 동안 몇 번에 나눠 걸쳐서 10번에 나눠 걸쳐서 얼마씩? 1,000불씩. 예. 1,000불씩 10번에 갚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내용 쓰는 거죠. 누구에게. 얼마에 나눠 갚서. 얼마 금액을. 그리고 뭘 해요? 사인. 자, 그러면 보세요. 수표랑 구조가 비슷하죠.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얼마에 나눠서 갚겠다라는 내용이 있죠. 예. 그 대신에 언제 기간이 있어요. 10년이라는 기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에 나눠서 갚겠다라는 거죠. 수표는 기간이 없어요. 그죠? 수표는 기간이 없이 그냥 쿵 써주고 그거 그냥 은행에다 두면 은행에서 돈 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그 수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만 은행에서 어쨌든 돈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쓰긴 하지만 결국은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 은행이죠. 프라미서리 노트는 결국 누구? 내가 주는 거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비슷하지만 결국은 누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미서리 노트는 개인이 쓰는 거에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채권자죠.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10,000불을 주는데 10년에 몇 번씩 나눠서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라미서리 노트라고 하고, 언제 많이 쓰느냐? 돈을 빌릴 때 많이 쓰는 거죠. 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게이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사요. 주택을 사는데 내가 몰게이지를 해요. 그래서 몰게이지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도 개념이 약간 다른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내가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은행에다가 뭘 쓰죠? 이걸 쓰죠. 프라미스 노트를 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0년 상환으로 갖고 한 달에 얼마씩을 내겠다. 그래서 은행에 이 프라미스 노트를 꼭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융자를 하시게 되면 엄청난 서류가 있어요. 그 엄청난 서류에다 다 서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라미스 노트라는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를 몇 달에 내는지. 근데 결국은 그 얘기예요. 내가 몰게이지로 예를 들어서 뭐 30만 불을 빌리는데 30년 동안 얼마를 달에 나눠서 갚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프라미스 노트가 들어가요. 자, 몰게이지 할 때 프라미스 노트 들어간다고 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빌려줬어요. 우리 잘 아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뭐 돈 좀 빌려줘라, 10,000불만 빌려줘라. 그러면 항상 뭐예요? 프라미스 노트를 써야 돼요. 예. 돈 빌려주고 노트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팔아요. 가게 파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가게를 사는데 돈이 다 없어.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노트로 해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프라미스 노트를 쓰고 달에 얼마씩 받기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10년에 10,000불 이렇게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피해요? 안 해피하죠? 왜 안 해피하죠? 예, 이자가 안 붙어서 안 해피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자를 붙여야죠. 이자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는 건데요. 뭐 그렇게 하지. 근데 이제 보통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이자가 제한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제한법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에 이제 이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을 빌려줬다. 그리고 나서 이자를 몇 퍼센트? 뭐 3%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이유를 여기다가 넣어서 전체 받을 금액을 계산을 하셔야죠. 그래서 전체 받을 금액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 받을 금액을 들어가고 그 금액을 몇 퍼센트로 나눠가지고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게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30만 불 빌리지만 결국은 30만 불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래서 30만 불보다 많은 금액이 사실은 프라미스 노트의 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시플, 원금, 플러스 인터레스트, 이자까지 포함돼서 이거를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하고 집을 사고 하다 보면은 프라미스리 노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제가 왜 처음에 가계수표, 캐셔스 책, 머니오더, 프라미스리 노트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퍼스널 책, 예, 개인으로 뭐 우편요금도 내야 되고 가스요금도 내야 되고 뭐 학교에서 아이들 뭐 PTA 돈 내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쓸 때는 퍼스널 책을 써요. 그건 미국에서 당연히 아셔야 되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집을 사거나 뭘 할 때 많이 쓰시는 부분이 캐셔스 책이에요. 머니오도 예전에는 많이 썼겠지만 요새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양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크레딧 카드가 있어서 머니오더를 잘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집을 산다. 뭐 1년에 몇 번 사겠어요? 집? 잘 안 사죠. 평생에 2번, 3번 정도 살까? 그렇게 되면 몰게이지 받고 프라미스리 노트 써요. 자,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 운영해요. 그럼 내 비즈니스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프라미스리 노트 쓰셔야 돼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쓸까요? 잘 안 쓰죠. 예. 뭐 5년에 한 번 쓸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쓰는 빈도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린 거예요. 퍼스널 책, 캐셔스 책, 머니오더, 프라미스리 노트. 근데 여러분들 미국 생활하시면서 잘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퍼스널 책 정도 쓰다가 점점 다른 사람들하고의 비즈니스 관계가 성립되면 결국은 나중에 프라미스리 노트를 쓰게 돼요. 자, 이 프라미스리 노트도 여기에 저지먼트를 붙여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활법률상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기까지 아시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가 생활법률 영상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